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질역학 제3주차 1교시 이제 좀 다른 겁니다. 이제 진짜 치반에 들어가는데 이 2주차까지는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벡터, 스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2차원에 사는 게 아니라 3차원에 살고 있다는 거, 항상 3차원 좌표를 여러분들 머리에 넣어두고 벡터를 해석할 때는 단위 벡터를 주로 사용을 해야지 뭐가 나오죠? 크기도 나오지만은 작용점 크기, 뭐죠? 방향성이 나온다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앞으로 역학을 사용하는 데서는 여러분 마치 벡터를 나중에 하다 보면 스칼라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를 그냥 나중에 잊어버려요. 항상 여러분 머리에는, 공학에는 뭐죠? 방향성이 있는 벡터를 주로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에너지, 이제 그거 가지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에너지 메소드로 바꿨죠. 그죠? 에너지 메소드를 벡터 곱하기 벡터가 뭐였어요? 벡터다 곱하기 벡터가 뭐였어요? 스칼라 양이었죠. 벡터 크로스 벡터는 뭐였어요? 떼어다른 벡터형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3주차 1교시 소일 구성과 조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2주란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3주차에 끝낼 생각인데, 가능한 끝낼 생각인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도입 부분, 그 다음 주요한 용어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리는 뭐 아니고 기초 지질학에 대해서 우리는 토지를 하지만은 근본적인 지질을 일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질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토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지질학을 배울 겁니다. 기초 지질학은 지질학의 종류. 여러분 책에는 기초 지질학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질학을 몰라가지고 현업에 나왔으면서도 그렇게 몇십 년 경력을 가졌으면서도 현장 가서 그냥 토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토질. 암을 보고도 뭔지도 몰라. 이게 어떤 공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역학적으로 어떻게 발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이 어떻게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지질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질학은 대학에서도 따로 지질학과가 있어요. 지질학과는 그야말로 그 이론만 다룹니다. 우리 지금 공학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이론만 다루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이론만 다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 토질 공학적 이런 요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죠? 왜? 지질학을 조금 알면 토질에,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데 우리 공학을 이용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백날 배워봤자 이용을 못하면 그거는 허공에 뜬 거죠. 그죠? 뜬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초지질학의 지질학의 중요성, 그 다음에 지구 단면, 그 다음에 판 구조에서 판이 어떻게 구조돼서 어떤 행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크라스트, 지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각 운동에 의한 불연 소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질도는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그 말만 할 건데, 지질도 여러분 실제로 봐야 되는데, 지질도를 보면 내가 경상도 어떤 지점에 간다, 전라도 어떤 지점에 간다, 공사 지점에, 그 지질도 보면 대략적인 암상이 나와 있습니다. 암 종류가 뭐 있고 이런, 그걸 이 지질도를 보고 미리 파악을 해서 자기가 공학적인
공학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냐는 잘 생각하고 현장에 접근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최근 지질학적인 사고들. 그래 놓고 이제 3주차에 보면 3주차 셋째 시간에 보면 아마 흙의 구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흙 구성. 우리가 이제 진짜 흙에 들어갔죠. 그죠? 흙 구성에 들어. 흙 간단한데 왜 그거 못 배우겠나? 그렇지 않죠. 다른 공학보다도 흙이 집은 흙 자체가 다른 공학적인 요소들은 엄룡적하게 이런 것은 단단한 거, 그 다음에 뭐 스틸, 그 철 이런 것만 다룹니다. 그죠? 좀 연성이 있는 거. 우리 흙은 뭐냐면 흙 단단하고 연한 거, 중간 지점, 그리고 또 물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수리학도 도입한 목표인 토질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임무는 어떤 현장에 있는 흙 특성을 아는 건데, 흙 특성을 아는 것이죠. 그죠? 흙 특성을 알아야 돼요. 흙 특성. 그 다음 지질학은 지질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도입은 인트로덕션이지. 그죠? 서론이라고 그러죠. 보통 흙의 물리적 특성과 형상을 묘사한다. 흙은 무엇이냐? 복잡한 재료다. 흙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흙이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무 모르죠. 그죠? 그거는 원래의 암에서 침식, 비바람에 의해서 깎였어. 또는 이 바람에 의해서, 이건 비죠, 침식은. 그죠? 그래서 깎여가지고 원래 있던 것이 쪼개져서 흙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에서 원암에서 나왔구나. 원암이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 부모님이죠. 부모님 페어렌트 이거 안 써도 여러분 알겠죠? 그 페어렌트 락이라죠. 그죠? 원래 우리 조상이 누구죠?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페어렌트 락이 원암이래. 원래 있는 암. 아무것도 과정을 거치지 않는 암. 그걸 페어렌트 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광범위하다. 흙은 광범위해요. 그 다음에 현재의 위치가 불과 몇 센치 인접해. 바로 옆에 집안이 있죠. 그죠? 요점과 A점. 바로 요점이라도 B점. 집안이 동질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의 다른 집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흙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것도 지질학이 아니라 억력 이력. 우리 역사적이죠. 역사에 따라서 얼만큼 지나온 역사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변하든지 유사하든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 집안조사를 계획하라. 집안조사 나중에 이제 여러분 2학년 때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 선배들 지금 2학년들 지금 집안조사 지금 제가 이 동영상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집안조사 무려 3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뭐죠? 우리 병을 알기 위해서 의사들이 우리 몸을 다 청진기라죠. 그걸 다 체크하죠. 그죠? 그게 집안조사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조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기본적으로 가면 병원 가면 내가 내 병을 알기 위해서 의사가 체크한다. 의사 체크 안 하고 내 병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집안조사예요. 알겠죠? 그 비유하면 간단합니다. 모든 사무체가 다 동등해요. 우리 학문과 다른 화학공과 기계과 철학과 나중에 보면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 일맥상통한다. 그걸 나중에 여러분 아마 제만치 공부하면 이제 조금 느낄 겁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나서 너무 달콤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 욕망이에요. 조사 비용이 많이 들므로 제한된 현장의 단지 일부만 조사가 행해진다. 왜? 돈 때문에 그렇죠. 그죠?
돈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시간이 아깝다고 한 두 군데만 탁 하고, 응? 아무 약이나 지어주면 그게 제대로 맞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계속 숨 쉬고 내쉬어봐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봐라, 반복적으로 앞뒤로 다 하죠. 집안조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발주하는 사람들 돈이 비싸다고 이 마치 그저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를 나중에 엄청나게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설득을 시키도 아직까지도 그런 의식이 그대로 지금 만연되어 가고 만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위 사람에게 그 발주하는 사람, 오너 이런 사람 주인이죠, 그죠? 그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큰 댐을 지으려든가 터널 짓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죠. 이거 집안조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집안조사만 잘하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해도 당장에 눈앞에 이익만 앞서가지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한정된 조사와 신뢰 및 현장 시험에서 추정 판단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조사밖에 못해.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신뢰 시험을 하고 또 한정된 지지에 현장 시험도 너무 비싸니까 현장 시험도 부분적으로 밖에 못하는 거야. 아주 극히 못해 현장 시험도.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이 답답해요. 저는 현장 가면 답답해 죽겠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 시험도 뭐든지 그 분야에 잘 알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이 해봐야 돼. 많이. 여러분 2학년 때 아마 실험을 할 거예요. 토질 실험. 많이 해봐야 돼. 내가 어떠네. 제가 유학 시절에는 밤 12시 새벽에도 가서 제가 흙을 만지고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 새벽에 가서 혼자서 시로 이래 만졌다가 저래 만졌다가 교수도 안 계셔. 그 시간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큰 건물에서 혼자서 그렇게 그러면서도 재미가 있었어요. 왜? 하고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도 이 집안조사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게 얼마 토질 역할을 배우다 보면 집안조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결함 설계를 한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다음 사항을 알아야 돼. 현장 지지를 알아야지. 현장 지지. 현장에 어떤 지지를 가지고 어떤 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흙으로 구성되어 있고 흙 종류겠죠? 흙 종류 어떻게. 그 다음 흙 종류의 특별한 변화 상태를 알아야 되지. 그죠? 갑자기 여기서 A 지점에서 B 지점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바뀌어. 그죠? 특별한 변화가 생겼어. 그런 부분도 알아야 돼. 집안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지하수 조건이 어떻게 해요? 지하수 수위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옛날에 진시황이 그랬죠. 물을 잘 땄으면 천하를 태평한다고. 그죠? 지하수 지금도 양적암 지금도 난리죠. 그죠? 그 지하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머리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매번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죠?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압니까? 가장 간단한 물 때문에 거의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리에 항상 넣어두세요. 물을 처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공사가 안정되냐 안 되느냐 굉장히 거의 한 7~80%는 좌우합니다. 그 다음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에서의 잠정적인 재해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지진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내진 해석이라는데 지진 해석 지진 설계를 해야 되지. 지진 설계하려면 여러분 뭐 배웠어요? 뉴턴 몇 법칙?
이 법칙이죠. 그죠? 이때는 뉴턴의 이 법칙이 MA가 나오죠. 그죠? 여기는. 그 다음 중요한 용어성이 주요한 경사, 단청, 이건 지금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요거 중에 하나만 아세요? 하나는 그 단청, 집안 파쇄한대요. 집안도 원래 강물이, 원래 원하면 갈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힘에 대해서 갈라져. 갈라지는 것들을 단층이라고 그래요. 광물은 암을 구성하는 화학적인 요소죠. 그죠? 그 다음 단단한 물질로 변하는 광물의 응고체. 흙은 뭐예요? 원암의 풍화 침식에서 앞에 설명했죠. 그죠? 발생된 광물들이다. 흙 내 주 광물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흙의 성질이 달라지죠. 공학적인 성질이 달라지죠. 그죠? 흙을 특성화하는 물리적인 변수들은 무엇인가 나중에 할 거고, 흙은 어떻게 묘사되어지냐. 흙을 묘사해야지 내가 이걸 보고 이 흙에서는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서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조립도, 세립도. 흙에는 두 개의 중요한 조립토와 세립토를 나눈다. 흙이 무진장이 많죠. 그죠? 좀 하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나노기계로 봐도 아주 작게 보이는 그 사이즈에 있어 암 같은 큰 사이즈까지,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이즈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다 공학적 성질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크기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세립토, 요거는 조립토 하는 개념을 알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매번 쪼개가지고 이거 다 알려면 다 알 수도 별분대로 그걸 다 묘사할 수 있는 학자들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조립토는 coarse grained soil이라고, 세립토는 fine 알죠? 얇은, 가는, 이러죠. fine grained soil이라고 합니다. 그럼 집안조서는 무엇인가? 집안조서는 어떻게 하나? 이건 2학년 때겠죠. 그 다음에 지질학 기본 한번 볼게요. 지질학 기본. 이제 시작합니다. 지질학 기본. 목적은 뭐냐? 다음 사항들은 크게 그들의 지질적 원천에 의존한다. 어디에? 흙들의 공학적 성질. 그죠? 지질적 원천에 의존하죠. 그죠? 흙들은 어떻게 땅 속에서 발생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질학은 왜 연구하나? 요 땅이 있어요. 그죠? 요 땅이. 여기에 암이 있는데, 암이 이렇게 불연속이,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떤 건 막, 콘크리트 내려보면 막 갈라지죠. 그죠?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일체로 된 게 아니죠. 그죠? 갈라졌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하냐. 불연속이라고, 불연속. 연속하지 못하다 해서 불연속맨이라고 그래요. 암도 그렇겠죠. 그죠? 우리 집 지으려고 하는데, 요 밑에 땅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지질학 연구를 왜 하나? 지질적인 힘들과 과정들은 불연속과 이질성 형성의 결과로 나타나고, 불연속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질성은 뭐냐면, 다른 성질을 말하는, 다른 성질. 이질성은 난호모지니어스라, 난호모지니어스. 호모와 뭐죠? 같은 성을 이야기했죠. 그죠? 난하면 뭐예요? 앞에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난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라. 여러분들 한자를 배웠으면 참 편한데, 이 자가 이게 다를 이자, 이지. 밭전자에다가 한자를, 이걸로 쓰니까 대절 못 쓰겠네. 밑에 공자지, 그죠? 그래. 다를 이자, 이 다를 이자, 다를 이자.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게 행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호모지니어스는 동질성이라고 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동질성이라고, 동질성. 같은 성질이다, 이게 이제 동질성. 또는 균질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 있죠? 이 용어, 음악에도 써요. 음악에도 똑같은 용어로 써요. 동질성, 이질성.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잘하면
음악 이런 것도 금방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들은 토목공학의 공학 일의 안정과 비용의 현저하게 영향을 끼쳐. 그죠? 토목공학 일의 비용, 안정과 영향을 끼쳐. 그죠? 왜?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공법을 또 써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자꾸 증가되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된 동질성의 흑과 통계적인 평균적인 공학적 특성을 이용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질성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 뭐냐면 깊이에 따라서도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지하게 복잡하게 돼요. 해석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요 깊이에 따라서 깊이 Z1 Z2 요 위치에 따라서 물성치가 다 달라지죠. 그죠? 공학적인 성질이 다 달라져. 그 다 달라진 게 일일이 어떻게 다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또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평균적인 요 각 점의 공학적 물성치가 나오면 그걸 평균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가정하고 설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적이 뭐냐면, 왜 연구하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단순화시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질학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순화시켜도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야 돼. 그 부분은 집중해서 설계를 해서 다른 공법으로 대체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을 공부하는 거죠. 토질공학의 실무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인질적인 요소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의 집안 조사량은 현장을 경제적으로 특성을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을 많이 해야. 그죠? 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장을 경제적으로 특성을 기술하고 뭐냐면은 자 양을 많이 해야 돼. 촘촘하게 많이 하면 엄청나게 많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고 공사기간도 길고. 그럴 때 경제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그 정보, 설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시공법과 행태, 시공 방법과 행태, 시공 종류적이죠. 그 다음 천연 지질적인 어려움들, 지진, 화산, 지하수들, 천연 지진, 화산활동, 지하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한, 즉 인식하지 못한 지질학적인 고조건은 구조물의 뭐예요? 많은 파괴를 일으키죠. 그죠? 일으키고 그 결과 뭐예요? 엄청난 삶과 재산의 손실을 야기시켜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 사람이 가서 진단을 잘못 받아서 죽으면 한 사람이 죽죠. 그죠? 토목은 그게 아니에요. 구조물이 무너졌다면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죽일 수 있는 게 토목 구조물이에요. 댐 있죠, 댐. 댐 무너져봐요. 한 마을이 다 잠깁니다. 다 잠겨서 다 죽어. 그죠? 차가 가다가 궤랑이 무너졌어. 그 위로 가던 차들은 뭐예요? 다 내려앉아 다 죽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집들 다 무너지죠? 엄청나죠. 비행기 떠가지고 뭐 어때가 항공사고 가끔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한 100명 죽었다니. 토목에 비하면 비교할 바도 못 됩니다. 토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지 뭐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죠? 기생충, 숙주를 먹고 사는 기생충인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죠? 이거 지금 전 세계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야, 그건 토목보다 더, 저는 토목이 지금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센 놈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해 주세요. 다음 지구 단면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구 단면들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토목공학을 다루고 있는 분야에 우리 지구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하는 그 정도 말은 아주 얕은 부분. 자, 지각 7km 오션 에어리어 대양이죠. 대양 면적에서 50km까지 대륙이죠. 대륙 면적이죠. 50km 7km에서 50km까지 그죠? 7km까지 7km에서 50km 이게 지각이라고 그래요. 크라스트라고 해서 어스 크라스트라고 지금 뒤에 다음 그림에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상부 멘털 50km에서 100km 있어요. 리소스피어이라고 합니다. 구조, 스피어라면 구조겠죠. 스피어. 리소스피어. 250km 가서 에세노스피어이라고 해요. 에세노스. 이게 솔리드라고 해요. 이거는 용해대인데, 리소스피어는 용해대인 건데, 에세노스피어는 뭐냐면, 솔리드라. 단단한 암이라는 거죠.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하부 멘털이 또 있어요. 하부 멘털은 650km에서 2890km. 그러니까 뜨거운 용해된 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핵, 그 밑에는 외부핵이 있어요. 2890km에서 5150km까지. 그 다음 그 밑에 내부핵이 있어요. 내부핵, 우리 지구는 뭐예요? 반경이 뭐죠? 6378km죠. 5150km에서 6378km 내부핵이 있다는 거죠. 이야, 지구가 이렇게 깊죠, 그죠? 엄청나게 깊은데 우리가 직접 다루는 거는 뭐예요? 다루는 것은 불과 가벼운 지각 중에서도 그 일부를 다루고 있다 하는 데서 여러분 염두해 주세요. 그럼 단위 중량 안 보여요? 단위 중량, 여러분 단위 중량 유니트 웨이트랍니다. 또는 벌크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죠? 지구는 단위 중량이 5.527g/cubic cm예요. 지구. 알겠죠? 흙, 이 중에 흙 봤고요. 흙은 2.7g/cm 삼성, 물은 1g/cm 삼성. 멘틀에 의해 둘러싸인 금속들은 8.0g/cubic cm입니다. 단위 중량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단위 중량은 뭐였어요? 단위 중량은 중량, 우리 이제 중량 있죠, 중량. 중량에서 나누기 G입니다, G. 나중에 이건 따블은 나중에 배웁니다. mg 질량에서 요겁니다, 요거. 됐죠? 그래서 로 m 오버 g가 뭐였어요? m 오버 g가 여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뭐예요? 요 밀도라고 배웠죠? 로라고 배웠죠? 로라고 배웠죠?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단위 중량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위 중량 다 똑같이 안 해요. 여러분 분필통, 여러분 책가방, 여러분 책상, 단위 중량 다 틀립니다. 대륙의 지각의 이러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뭐냐? 대륙 지각은 판들 사이 경계의 거대한 산,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설명해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적도 흥내에 있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태생물의 증거들, 이런 것들로 지금 지각을 표현해서 지각을 떠다니는, 표로는 떠다니는 거죠. 지각이 떠다니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이런 거로 설명을 한다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 다 하고 딱 정설이, 이게 증명이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얘들은 가설로 지금 계속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질학이 전부 다 가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확하게 정설이 없어요. 그럼 지구 단면도 한번 볼게요. 지구 단면 요 봐요. 요 밑에 요 표시해놨죠. 0km에서 250까지 요거 지각이죠, 지각. 자, 지각하면 0에서 250km까지는 요 에스노스피어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지각이에요, 지각. 지각은 7km가 대양 면적이고 50km까지는 대륙 면적이에요. 이 지각의 판들은 멘털 위에 이동한다. 멘털 위에. 그죠? 멘털 위에 이동한다. 그 지각에는 리소스피어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0에서 100km. 에스노스피어 100에서 250km. 이 차이가 있다.
우리는 주로 요 부분만 다룹니다. 지각 요 부분만. 그 밑에 상부분 250에서 650kg는 상부 멘털, 그 하부 멘털 용해된 암이죠. 어디에 2890kg까지. 5150kg는 외부 핵, 내부 핵은 반경 끝까지 6374km 내부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 보통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 지진은 전부 상부 멘털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부 멘털에서 일어난다. 상부 멘털에서 일어나서 위로 에너지가 발산돼서 진앙이 지각에 전달되는 걸 에피세널 진앙이라고 그래. 진앙. 그래서 지각에 지진이 시작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피세널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리소스피어를 보세요. 리소스피어는 20개의 큰 판들로 보세요. 플레이트. 이게 떠다니는 거야. 저기 대기 중에 뜨거운 용해된 암 위에서 뜨거운 용해된 암 위에서 요 뜨거운 용해된 암 위에서 서로 그 아래서 서로 마주보고 또는 미끄러지고 서로 향하여 움직이거나 서로 멀리 이게 움직여. 이건 나중에 단층에서 배웁니다. 단층에서 미끄러지게 스트라이크라고 요걸 움직이는데 쉐어라고 이걸 스프레딩이라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판구조 볼게요. 판들 이들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지만 때로는 보통 천천히 움직이고 때로는 급격하게 움직여요. 그 결과 긴장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제가 스트레인 에너지 가지고 있대. 저 앞에 설명했죠. 그죠? 스트레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리소스피어일 때 모든 방향 내로 보낸다. 모든 방향 내로 보는 게 아까 뭐냐면 진원지랬죠. 진원지. 그 에너지는 충격파로서 전달됩니다. 충격파는 여러분 앞으로 이 계속 나옵니다. 최적파와 표면파가 있다. 최적파는 P파를 이야기해요. P파와 S파를 이야기해요. P파가 압축파로 나중에 이렇게 제가 대면 시간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파가 앞으로 진행되는 거야. 앞으로 뒤로 진행되는 게 압축파야. 제일 먼저 도착해. 뭐든지 두드리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P파야. 그 다음에 전단파는 뭐냐, 고기 설듯이 여러분 푸주간 가왔죠,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웃으면 그게 전단파예요. 그게 두 번째로 도착해. 그 다음 표면파는 굉장히 무서운 파예요. 진폭이 굉장히 높다. 진폭이 이런 게 이제 사인 커브 하면 이렇게 진폭이 높죠, 그죠? 요 진폭이 무지하게 높아요. 요 진폭이 무조건 높다. 그 다음 주기가 길다. 한 주기가 굉장히 길어. 그래서 무진자 위험한 게 표면파가 오면 어떤 구조물도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 표면파는 레일레이파와 러버파가 있다. 그 다음 지진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냐? M으로 표시해. 지진 에너지 방출된 양이 M이라 매그니튜드라고 표시합니다. 그거는 충격파, 즉 P파와 S파, 그 다음에 표면파도 충격파와 충격파 안에 최적파와 표면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최적파가 P파, S파고 레일웨이 러버 웨이브즈가 표면파죠. 그죠? 이 도착했을 때 땅 흔들림이 발생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진이라고 언급한다. 그럼 지진이 어떻게 생기는가 뒤에서 설명. 진도 많이 들었죠? M이 8이다, 7이다, 5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M으로 표시합니다. M이 MM1, MM2, MM3 이렇게 MM5 그죠? 보통 MM2에서 3까지는 약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 되면 좀 강하다고 보죠. 그죠? MM7까지가 뭐 굉장히 크게 왔다고. 이건 MM6에서 3까지 오면 난리 나지.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한번 볼게요. F는 M에 우리 배웠죠? 어디서 동력학에서 배웠어요? 뉴턴 몇 법칙? 2법칙이죠. M은 뭐예요? 질량은 W over G죠. 그죠? G죠. 그러면 요걸 A를 안쪽으로 빼고 W를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뭐냐면, 현재 중력 가속도에서 지진으로 오는 게, 지진은 수평으로 오죠. 시풍으로 오든지, 위로 이렇게 전달되었다가 지각에 도착했을 때는,
수평으로 오죠. 그죠? 그게 A예요. 그죠? A. A가 중력과 속도의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가 뭐냐면 K예요. K. K죠. 그래서 보통 K는 우리 0.11G, 0.15, 0.11G를. 왜냐면 원래는 0.2인데 그것도 위치에 따라 달라. 내가 경상도에서 발생했냐, 지진이 경상도에서 발생했냐, 서울에서 발생했냐, 어디야, 미국에서 발생했냐, 이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 몇 개의 변수들이 있어. 집안에 따라 어떻게 차이냐. 그걸 다 고려해서 20%에서 줄이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11% 정도 온다고 보는 겁니다. 힘이죠. 그죠? 힘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온댔어요? 등가속도가 생겼을 때 있어요. 그죠? 맞죠? 힘이 만약 변화가 막 자꾸 생긴다. 그러면 가속도의 변화가 되는데, 이거 가속도의 변화죠.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해석할 때는 뭐였어요? 등가속도, 우리 저거 할 때는, 가속도 할 때는 전부 등가속도로 가정하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지진은 여진이 온다. 여진은 지진에 의해 판단, 여진이 또 올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피하세요. 하는 게 그게 여진이죠. 그죠? 또 다른 충격파들이 일으켜요. 그 다음, 포커스. 아까 진원 이야기죠. 지진이 시작된 점. 그죠? 아까 뭐해서 상부 멘틀에서 시작된댔죠. 그죠? 그게 포커스. 진원이죠. 그죠? 진앙을 에피센터로 해가지고, 진원지 지각이죠. 지구 표면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점을 진앙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 판들에 개최하는 선, 모서리, 끝단, 가정자리. 교사하는 선에 세 개의 지역들로 불려. 자, 판들. 단층지역, 폴트존이죠. 폴트존. 요거예요. 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래 미끄러져서 이렇게 지나면 이건 무조건 폴트, 단층이라고 그래요. 서로 미끄러져 나간다. 정단층, 역단층, 전단층. 여러분 이거 배웠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전단층, 노멀 폴트, 역단층, 리버스 폴트, 전단층, 스트라이크 슬립 폴트. 그럼 전단층, 역단층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단층이라는 것은 항상 물체가 분리되면 뭐가 먼저 움직여요? 뭐를 중심하죠? 중력 방향으로 물체는 움직인다. 그래서 위에 물체가 있으면 위에 게 먼저 움직여야 되죠. 그죠? 위에 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중력 방향으로. 그래 있으면 그걸 정단층. 그런데 밑에 게 먼저 거꾸로 움직인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건 역단층. 그 다음에 쪼개진다. 서로 쪼개지는 것은 뭐예요? 그걸 전단층이라고 미끄러진다. 그죠? 이건 전단층. 아까 전단 배웠죠? 앞에서 전단 배웠죠? 압축, 인장, 전단 배웠죠? 그죠? 전단에서는 두부 자른다고 그랬죠? 그게 전단층이죠. 그 다음에 서브닥션 존이라고, 이 한국말로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브닥션 존. 다른 판 아래로 움직여. 판이 두 개가 있어. 아래 위로 움직여. 밀어내 서로 위로 아래. 그 다음에 스프레딩 존. 이거는 좌우로 밀어내.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대륙이 저 오스트레일리아를 갈 때 붙었다는 둥, 그 다음에 인도양이 옛날에는 어디에 붙었다는 게, 그게 다 스프레딩 존이에요. 이런 서브닥션 존, 폴트 존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스프레딩 존을 거쳐서 최후에 분리되는 거죠. 어떤 다른 쪽 대륙으로 붙는다든지. 그것도 다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그럼 지진 진행 과정 볼까요? 판. 서로 당대로 천천히 움직이는, 앞에서 다 설명했고요.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그 결과 긴장하고 있는 에너지죠. 그죠? 암 에너지를 모든 방향으로 내보낸다. 에너지 내보내죠. 그죠? 그럼 에너지가 전달돼. 트랜스미티드. 전달되죠. 그러면 뭐로 변해서 충격파로 변했죠. 충격파는 최적파와 표면파가 있댔죠. 그죠? 이런 파들이 지구 표면에 도착하면 뭐예요? 그걸 지진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진은 그래서 뭐로 표시해? M으로 표시해줘. M은 0에서 9까지 사이에 있다. M2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M7은 광활한 손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지진 오고 나중에 또 올 것이니까 여러분 대피하고 그거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여진이죠, 여진. 여진은 또 다른 충격파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의 표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질 앞부분은 거의 다 끝났어요. 보죠.
지각의 표면 한번 볼게요. 지각 육지 표면이 요래 있어요. 여기 육지 표면이 저기죠. 육지 표면이야. 요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 밑에 수면이 있어. 지하수위가 있어. 지하수위 있고, 그러다면 낮은 지역 위치에 있는 여기는 바다가 있겠지. 그죠? 바다. 그래서 지상에서 8km, 요 수면에서 8km가 요 되는 선, 요 선이, 점선이 뭐냐면 평균 해수면이라서. 민시레벨이라고 들어봤지? 민시레벨. 여러분 나도 수리학에도 배우는지 모르겠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 배우는지 모르겠다. 이건 수문학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민, 평균이죠, 그죠? 시, 바다지, 그죠? 아, 평균 해수면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 이제 머리에 넣어 두셔야 돼. 평균 해수면 몇 킬로예요? 지상에서 몇 킬로? 8킬로. 바다에서 몇 킬로예요? 아래로? 8킬로. 됐죠? 그걸 평균 해수면이란다. 그럼 우리가 다루는 뭐 육지 표면이죠, 그죠? 흙과 암. 요거예요, 요거. 흙과 암. 보통 공학적으로 사용하는, 요 밑에 암이 있죠. 그 위에는 흙이 있어요, 그죠? 공학 목적으로는 사용하는 보통 300m 이내 흙. 300m 이하에 들어가는 공학적인 구조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건 거의 없어. 없다고 봐야 돼. 지하로 터널을 파더라도 300m 못 파죠, 그죠? 그래서 공학 목적은 300m가 한계다. 락은 뭐야? 800m. 이제 보통 흙은 집이 아주 작은 두께에서 뭐야? 8kg까지 해당된다. 요 평균의 수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래된 흙은 비교적 단단하고 강하고, 젊은 흙은 비교적 부드럽고 약하다 하는 건, 그때는 30m 이내에 있는 것을 빈적에서 즉 후기 빈적 시에 퇴적된 기 젊은 흙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약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각 구성에서는 요거 지각 이야기했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륙은 구성물질이 뭐예요? 침전물. 침전물이 뭐예요? 잔류토, 나 뒤에서 배웁니다. 잔류토, 운반토, 유기질토가 있다. 암은 뭐예요? 암은 화성암과 태적암과 변성암. 두째 시간에 배웁니다.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이 있다. 이거는 두째 시간 그거는 다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왜냐면 지질학적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건 여러분 실무를 하면서 그때 배워서 공부를 더 해가면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단 제가 정리하고 느낀 거 그건 여러분한테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차후에 계속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수고하셨고 나중에 두째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